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고요. 1번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예, 전자쌍 반발 이론은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또한 2번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합각이 작아지고요. 3번 이중결합은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하여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나눌 수 있고, 단일결합은 시그마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중이나 삼중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그마 결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두 오비탈이 정면으로 접근해서 형성되는 결합이고요. 그래서 원자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집중적이고, 또 이제 분자의 골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강한 결합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파이 결합 같은 경우는 두 오비탈이 이제 측면으로 평행하게 접근해서 형성되었고, 또 원자의 가까운 쪽에 이제 전자가 퍼짐으로써 이 결합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분자의 골격과 관계가 이제 없는 결합이다라는 거. 이제 그렇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다 단일결합 취급으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4번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그리고 가장 반발력이 약한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에요. 이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공유 전자쌍보다. 5번 BCl3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이다. 붕소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염소가 단일 결합으로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평면 삼각 구조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주기원소 XYZ의 수소 화합물을 나타냈고요. 그림을 보시면 XYZ는 옥택 규칙을 만족했고요. X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반면 Y는 한 쌍, 그리고 Z는 두 쌍. 그러면 X는 탄소가 되는 거고 Y는 질소, 그리고 Z는 산소가 되겠죠. 보겠기요. 나와 다는 입체 구조다. 나는 삼각뿔, 그리고 다는 구분형이죠. 입체 구조는 가하고 나만 입체 구조, 다는 평면 구조가 된다. 기억은 옳지 않는 내용. 결합각은 가가 109.5도, 나가 107도, 다가 104.5도로서 니은 옳은 문장. X, Y, Z 중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죠.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3번 가나다의 결합각의 크기가 다른 까닭을 서술하시오.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에 의한 반발보다 크게 작용하는 거고,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은 작아진다 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네요. 몇 가지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냈고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의 방향과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알아야 되겠죠. CH2O는요, 중심 원자가 탄소고, 탄소는 중심 원자로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가는 공유 전자쌍 방향이 3방향이고, 그리고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지만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나는 중심 원자 탄소의 공유 전자쌍 방향만 4쌍, 다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1쌍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 방향이 3쌍.
가의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120도. 나는 정 사면체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109.5도. 다는 삼각뿔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107도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는 모두 평면 구조이다. 가는 평면 구조, 나다는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많은 것은 가.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2개. 디귿. 결합각이 가장 큰 거는 가가 되는 거죠. 평면 삼각인 CH2O. 정답은 이제 니은이 되는 거고요. 표는 이주기 원소의 플로린 화합물 A, B, C, D의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를 나타냈고요. 화합물 A는 공유 전자쌍 수가 3개, 비공유 전자쌍 수가 0개. 오택 규칙은 만족하지 못했는데 플로린하고 3개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BF3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결합각은 120도. B는 공유 전자쌍이 4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0. 그러면 탄소와 플로린의 결합 CH4가 되는 거죠. 정사면체 구조이고요. 결합각은 109.5도. C는 공유 전자쌍은 3개, 비공유 전자쌍이 1. 그러면 NF3이 되겠네요. 삼각뿔이 되는 거고 결합각은 대략 107도. D는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2쌍, 그러면 OF2가 되죠. 구분형이 되는 거고 결합각은 대략 104.5도.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네요. 1번 결합각은 A 110도, B 109.5도, C 107도, D는 104.5도. 옳은 내용이고요. A와 C는 분자 구조가 같다. A는 평면 삼각, C는 삼각뿔. 분자 구조가 서로가 다르다. 평면 구조인 거는요, BF3인 평면 삼각형과 OF2인 구분형. 그래서 A하고 D가 되겠죠. B에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발력은 다 같고, 5번 결합하고 있는 플로린 원자가 가장 적은 분자는 D가 되는 거죠. 산소 원자 하나에 플로린 원자 2개. 정답 2번. 분자의 구조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HCl은요 직선형, BF2도 직선형, CO2는 직선형이 되는 거죠. CCl4 정사면체, NF3 삼각뿔. 정답은 3번. 1, 2주기 비금속 원소 A에서 E까지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냈고요. A는 수소, 그리고 B는 탄소, 그리고 C는 질소, D는 산소, 그리고 E는 플로린 되겠네요. 중심 원소가 B, C, D이고 각각 E와 결합할 때 생성된 분자의 분자식과 구조를 각각 쓰시오. 그러면 B하고 E, 즉 탄소하고 플로린은 CF4가 되는 거고요. 중심 원자로부터 플로린이 4방향에 대해서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겠죠. C인 질소와 E인 플로린이 결합할 때는 NF3이 되는 거고요. 질소로부터 플로린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삼각뿔의 이제 구조. D, 산소하고 E, 플로린의 분자식은 OF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를 중심으로 플로린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 원소인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인 구분형이 되겠네요. 8번.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BD2. BD2는 CO2가 되는 거죠. CO2는 탄소를 중심 원소로서 양쪽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옳은 문장. C23이는요, NF3이 되는 거죠. NF3. 질소의 플로린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구조. 그래서 중심 원자, 질소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문장. BA4, CH4가 되겠네요. 중심 원소 탄소에 그리고 수소가 네 방향에 대해서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정사면체 구조.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 정답은 기억 디귿. 이주기 원소 A, B, C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주변 원자, 가의 주변 원자 A부터 볼게요. A는 비공유 전자 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산소가 되겠네요. 산소. 그리고 B는 비공유 전자 쌍이 없죠. 탄소. 나를 볼까요? 나는 C가 비공유 전자 쌍이 세 쌍. 그러면 플로린이 되겠네요. 플로린. 양쪽에 플로린이 있고 A에는 비공유 전자 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산소가 되겠네요.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C, A, B 순서다. C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산소, B는 탄소.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7개, 6개, 4개. 이렇게 옳은 문장. 결합각의 크기. 가는 직선형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OF2는 구분형 대략 104.5도.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디귿. B. 탄소 원자 1개와 C. 산소 원자 플로린이죠. 플로린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다. 그렇죠? C, F4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몇 가지 분자와 이온의 화학식과 분류기준 가나 다를 나타냈고요. 분류기준 직선형이다. 가 직선형이 될 수 있는 구조는 HCN 그리고 CO2 그리고 C2H2가 될 수 있죠. 나 중심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HCN에서의 중심 원자 탄소, CO2에서의 중심 원자 탄소, 그리고 C2H2에서의 중심 원자 역시 탄소, 그리고 NF3에서의 중심 원자 질소, NH4 플러스에서 중심 원자 질소. 5개의 분자가 모두 중심 원자의 오택 규칙을 만족하네요. 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NF3에서의 질소 비공유 전자쌍 1쌍. 그리고 그 외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요. 기억. 가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는 거고요. 다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NF3이 되는 거죠. 디귿. 나와 다에 모두 해당하는 화합물은 NF3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가지 화합물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H2는 구분형, CH2O는 평면 삼각형, BCl3도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셋 다 평면 구조가 되겠네요. 결합각. 물 분자는 대략 104.5도, CH2랑 BCl3는 평면 삼각이기 때문에 110도. 중심 원자가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가? 아니오는 BCl3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H2하고 CH2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예, H2가 중심 원자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죠. 그러면 가는 H2O, 나는 CH2O가 되겠네요. 기억. 가나다는 모두 평면 구조. 옳은 문장.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104.5도, 나는 120도, 나가 더 큰 거죠. 디귿. 공유 전자 쌍수는요, 가 2쌍, 나 4쌍, 다 3쌍. 그래서 나, 다, 가의 순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분자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죠. 극성의 정도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크면 클수록 극성의 정도가 크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동액 이원자 분자인 H2하고 N2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디귿 H2하고 BCl3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둘 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H2는 비대칭 구조로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BCl3는 정대칭 구조, 그러니까 대칭적인 구조에 의해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 두 가지 분자의 구조와 분자 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는데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A에서 B쪽 방향으로 나타낸 걸 통해서 B가 A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게 CO2가 되겠네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나는 B보다 C쪽에 더 전기 음성도가 크지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B에서 C쪽 방향으로 나타냈고, B는 우리가 가에서 산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에서 C가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구분형의 구조,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기억, 가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니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나는 극성, 가는 무극성,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옳은 문장.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요, C가 가장 크죠. 플로린, 그 다음에 B, 산소, 그리고 C인, 거꾸로 했군요. C가 F죠. F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산소, 그리고 가장 작은 건 A, 탄소가 되죠. 그래서 CBA 순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 2번. 몇 가지 분자 구조를 나타냈고요. 가나다라에서 가나다라는 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나는 대칭적인 구조의 무극성 분자, 다하고 라는 비대칭 구조의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극가닥을 분자 구조와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극성의 정도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고요. 나처럼 정사면체 구조로 이제 대칭적인 구조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이제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극성 분자는 다라, 그리고 묵성 분자는 가나, 그리고 다는 쌍각뿔 구조라는 구분형 구조로 비대칭 구조.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극성 분자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가는 평면 삼각형 구조, 나는 정사면체 구조, 대칭 구조이므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무극성 분자이다라고 서술하면 되겠네요. 플로린 화합물 가나다라에 구성하는 원자수와 결합각을 나타냈고, 중심 원자는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중 하나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구성 원자수에 따른 결합각을 우선 보지 말고 우리 플로린이 중심 원자,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떠한 분자식을 나타내며 어떠한 구조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BeF2 직선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F3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NF3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기 때문에 삼각뿔, 그리고 OF2는 구분형이 되는 거죠. 구분형. 결합각 직선형 180도, 평면 삼각 120도, 삼각뿔은 107도, 구분형은 104.5도. 구성 원자수 3개, 4개, 4개, 3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 BF2, 나 BF3, 다
NF3 라 OF2가 나오겠네요. 가와 나는 무극성 분자다. 가와 나는 대칭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나와 라 BF3과 OF2는 평면 구조다. 다를 제외한 나머지 가나라는 다 평면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 쌍의 수는 다 질소의 비공유 전자 쌍이 한 쌍이고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 쌍이 두 쌍이죠. 그래서 다가 라보다 많다가 아니라 라가 다보다 많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5가지 분자를 몇 가지 특성을 따라 나타낸 것이다. BF3 평면 삼각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각은 120도, 쌍극자 모멘트가 합인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CCl% 정사면체 구조, 결합각은 109.5도, 대칭 구조로서 무극성 분자. CO2 직선형이 되죠. 결합각은 180도, 대칭형으로서 무극성 분자. NH3 삼각 뿔이 되는 거고요. 결합각은 107도, 비대칭 구조로서 극성 분자. OF2는 구분형 구조. 결합각은 104.5도, 비대칭 구조로서 극성 분자가 되겠네요. 평면 구조인가? 평면 구조. BF3, CO2, OF2가 평면 구조가 되는 거고, CCl4와 그리고 NH3이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극성 분자인가? 평면 구조 중에 극성 분자는 OF2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BF3과 CO2는 나로 가겠네요. 그 다음 CCl4과 NH3 극성 분자인가? NH3 극성, CCl4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기억. 가와 나에 해당하는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모두 0이다. 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무극성 분자인데 가는 극성 분자로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니은 다에 해당하는 분자는 NH3 결합각이 107도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BF3은 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 해당하겠죠. X와 Y를 가늘게 흘러내리게 한 다음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졌을 때,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는 대전체에 끌려갔기 때문에 극성 분자임을 알 수 있고요. Y는 대전체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임을 알 수가 있겠죠. 기억, X는 무극성 분자이다. 옳지 않은 내용. 액체 X하고 Y는 잘 섞이지 않는다. 서로 극성의 정도가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섞이지를 않고요. 디귿. 기체 상태에서 Y를 전기장 속에 넣으면 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Y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요. 기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Y를 전기장 속에 넣어도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분자량이 비슷한 XH3과 YH4를 전기장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다.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NH3와 CH4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 X는 Y는 XY는 이주기 원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기억. 끓는 점은 YH4가 XH3보다 높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이제 분산력이라는 힘이 비슷해요. 그런데 NH3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했죠. 극성 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H4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하게 배열되지 않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라는 거. 그러면 분산력은 비슷하지만 극성 분자인 NH3는 쌍극자 간의 결합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자 간의 결합력이 NH3가 커서 끓는 점은 NH3가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NH3가 CH4보다 크죠. CH4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자. NH3의 분자 구조는 삼각뿔이고 CH4의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다.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 메테인과 염소의 반응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자리 바꿈. 수소하고 염소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간은 대칭 구조죠. 근데 단은 어떻게 됐어요? 수소 대신 염소가 오면서 비대칭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은 무극성 분자인데요. 단은 비대칭 구조가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되었다. 기억. 가와 다의 탄소의 중심 결합각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CH4는 정사면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결합각이 109.5도로 같아요. 근데 CH3Cl 구조는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 사이 결합각이 109.5도에서 좀 더 작은 결합각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라보다 크다. 나는 동액 이원자 분자,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라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대칭의 극성 분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라가 나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라보다 크다가 아니라 라가 나보다 크다.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디귿.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물 분자는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극성을 띠는 분자가 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겠죠. 반응물은 가와 나 둘 다 무극성 분자. 생성물 다라는 다와 란 둘 다 극성 분자.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실험관에 세 가지 액체를 넣고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사이마탄소와 헥세인 층만 보라색으로 변했다.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 무극성 분자가 사이마탄소하고 헥세인 층에 녹아서 보라색을 띄었다는 거는 사이마탄소와 헥세인도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극성 분자인 물에는 녹지를 못한 거고요. 그리고 사이마탄소가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그리고 헥세인이 밀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위층에 층상을 나타낸 거고요. 기억. 세 가지 액체 중 무극성 물질은 헥세인과 사이마탄소 두 가지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물 분자가 사이마탄소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물 분자는 극성,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거고, 사이마탄소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거고, 세 가지 액체를 섞으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물층과 사이마탄소하고 헥세인이 서로가 섞인 층,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분자량이 비슷한 두 가지 물질의 화학식. 분자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산력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O2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H2X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극성 분자인 H2X는 분자 간의 쌍극자 간의 결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의 전체적인 결합력은 H2S가 큰 거고, 그래서 끓는 점은 H2S가 O2보다 높게 나타난다 라고 표현이 되고, 끓는 점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그랬으니까 방금 얘기의 반대 내용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거예요.